자, 제 유튜브를 보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 주제를 한번 다뤄달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바로 그 윤서인 씨 어떻게 생각하냐, 혹은 이제 윽튜브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윽튜브에 관해서는 이번 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말 그대로 폭풍이 지나갔는데, 원래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안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일 핫하던 타이밍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그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 한 번만 언급해달라고 윽튜브 뒤에 떨어지는 그 콩고물이라도 한번 얻어먹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이제 180도 돌변해갖고 사정없이 비난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광풍 안에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이 주제 한번 조심스럽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정력 낭비하지는 마시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서인과 윽튜브 이 두 분에 대해서 솔직한 제 의견을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달려고 했는데 글이 되게 길어졌네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윤서인 씨를 조금 이제 좀 좋아합니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윤서인 작가에 대한 어떤 대중적 선입견이 많이 해소되긴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전, 반년 전,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윤서인 작가는 뭐 언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뭐 극우 친일 악마로 매도되었던 사람입니다. 극우 친일, 예, 악마로 매도돼. 완전 머리에 뿔 달린 사람 취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유튜브 덕택에 이게 많이 해소가 되었죠. 근데 저는 이제 윤서인 작가가 완전히 이렇게 악마로 매도당하던 그때 당시부터 이제 이 사람을 응원해 왔습니다. 뭐 물론 그분은 저를 잘 모르셨겠죠. 뭐 이제 사적으로는 저희는 뭐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였거든요. 이제 제가 윤서인 작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대충 보니까 의견이 생각보다 우리 두 사람이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찾다 보면 뭐 전문성에서 윤 작가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윤서인 작가님이 제 생각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겠죠, 물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또 두 인간의 생각이 100%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분의 발언, 행적을 하나하나 쥐잡듯이 다 쫓아내고, 이제 들춰보면 뭔가 저랑은 안 맞는 것도 있고, 분명히 말 실수도 있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좀 깨는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불킥 찰만한 뭐 SNS 멘트도 분명 한두 개쯤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별로 개의치 않아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과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거사를 현재와 연결지어서 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 둘을 같이 연결지어서 보는 게 중요하죠. 저는 현재 윤서인 씨가 주장하는 메시지들, 또 어린 학생들한테 윤서인 씨가 던지는 그런 영상과 발언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뭐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공을 중요한 모토로 삼고, 왜 북한이 위험한지, 뭐 왜 중국이 위험한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및 또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윤서인 씨 보면 이런 것도 많이 다뤘죠. 문재인 씨가 똥 싸는 거 지적한 영상도 여러 개 있었고, 또 특히 저짝 사람들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것들, 이제 100%는 아닐지 몰라도 저 자신하고 대충 생각이 비슷한 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면 된 겁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남을 바라볼 때 어떤 너무 완벽한 그림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 여러분들 네 인생을 바라볼 때 부처님처럼 너그럽지 않습니까? 그 마인드의 반의 반만 가지고 남을 바라보자는 거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 특유의 그 내부 분열, 당파 싸움, 정치질 기질입니다. 뭐 우리 학생들 뭐 롤이나 오버워치 해보면 이거 심하다는 거 뼈저리게 느끼시죠? 디테일하게 윤서인 작가님이 뭐 이제 똑같은 우파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정치인이 저랑 다르든, 뭐 라면을 좋아하든 피자를 좋아하든 맥도날드를 좋아하든 버거킹을 좋아하든, 이거는 그 사람 개인 취향인 겁니다. 뭐 일본 음식, 그 사람이 뭐 일본 좀 좋아하면 뭐 어떻습니까? 음식 맛있고 뭐 특유의 풍경 분위기가 있긴 있잖아요. 한국인들 그 우리 한일 관광 무역 수지가 그렇게 최악이라면서요, 요새. 일본으로 관광을 가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다며, 요새. 여러분들, 이게 뭐 돈이 뭐 몇 조가 손실이 난다면서요, 해마다. 그 이제 사실은 한국인들도 일본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나쁜 과거사까지 어떤 윤서인이 편들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길게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반일 감정을 조직적으로 불어넣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버 친일파 아닙니다. 일본 개새끼, 두유노 김치, 두유노 지성팍, 두유노 경남 스타일, 또 유나킴은 비록 김연아는 비록 골을 많이 넣지는 못해도 훌륭한 축구 선수죠. 그리고 독도는 내 땅. 저도 여러분들 국뽕에 빠진 애국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거랑 별개로 어차피 대한민국 앞날에는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놓고 의심스러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반쯤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저 러시아 놈들로부터 한국인들이 현실적으로 피와 땀을 가장 적게 흘리면서 안보 질서는 쉽게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한국과 일본 간에도 지금 군사동맹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너무 그 일본에 대해서 물론 과거사를 비판을 할 건 또 해야 되겠지만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세뇌당한 그런 거부감을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주제들 가지고 뭐 윤서인 씨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랑 진짜 보수, 진짜 보수네 가짜 보수네 이런 당파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는 힘을 합치고 싶다는 거죠. 물론 저쪽 계열 시청자들은 내가 싫겠지만 그 사람들은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 소위 우파니 보수니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통론을 엄청나게 고집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보수네, 누가 진정한 우파네, 그래서 내가 적통이네, 너는 가짜네, 이런 거 보면 진짜 한심스럽기도 하고 짜증이 납니다. 우파는 이래가지고 늘 좌파들한테 떼법 여론에서 밀려왔었죠. 우파는 우파 인물들한테 완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서인 씨도 이런 걸로 옛날에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뭐 스펙 이런 거 말입니다. 뭐 뭔가 좀 키도 크고 폼도 나고 인물도 기왕이면 좋아야 되고 권위도 있으면서 또 재래시장 가고 소탈한 인간적인 코스프레도 좀 해줘야 되고 특히 전통적으로 돈 많고 학력 좋은 거 이거 되게 중요시하고 스펙 좋고 뭔가 남들 앞에 내세울 간판이 하나 둘쯤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으면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누구도 불가능한 우주의 잣대를 내세우면서 우파에서 좀 참신한 인물들 어떤 비주류의 소형 간판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우파 사람들은 자기들 손으로 그런 작은 소형 간판들을 막 찍어 주겠습니다. 너는 재산이 없잖아. 너는 학벌이 없잖아. 너는 스펙이 없잖아. 네 직업은 폼이 안 나. 네가 뭔데 대한민국 남자들을 우파를 대변해?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이 엄청 잔인했습니다. 우파는. 예전에 그래갖고 남성인권운동가 성재기 선생도 이런 공격을 당했죠. 솔직히 말해서 성재기 선생은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성재기 선생은 솔직히 말해서 팸이랑 여성 권력이 죽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들의 배신으로 죽은 겁니다. 이거 솔직히 우리 남자분들 반성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한심한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고 옳습니까? 여러분들 이수혁 사건 기억나세요? 이수혁. 폐미년들이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그가 맥주집에서 남자들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던 사건. 근데도 우리가 피해자라고 빽 거짓말했던 사건.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 때 주목할 게 뭐냐면 단 하루 만에 청와대 서명 30만 명 폐미년들 화력 지원 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자들은 저렇게 똘똘 뭉친다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을 볼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은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 개돼지라는 게 진짜 심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돼지라는 게 진짜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 이수혁 사건 때 만약에 남자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엄지손가락으로 여자 이마라도 한번 살짝 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대로 징역 10년 인민재판 사형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이 지경 났을 거라고. 대한민국 지금 사법질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법대로 처벌받습니까? 증거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되잖아. 이 되게 여러분들 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빙상 스케이트의 그 김보름 노선영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따로 설명 안 해줘도 잘 알 거야. 내가 사진 안 보여줘도. 그때 여러분들 청와대 서명이 60만이 넘었습니다. 60만이. 우리 이쁜 그 보름이 인민재판 능지처참시켜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국민 99%가 문맹이던 조선시대가 아니라 인터넷 세대 그 1, 2, 3, 40대 인구의 80%가 대학 나온다는 2018년 바로 최근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김보름 공개 처형시켜달라고 하던 그 청와대 서명이 60만이 넘었다고.
여러분들 이 진짜 안타까운데 나는 내 나라 내 조국 우리 백성들을 볼 때마다 진짜 안타까운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10년 전 광우병 선동 사건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100년 전 200년 전 전 국민의 그 99%가 문맹이던 조선시대랑 이조시대랑 대학교 80%가 국민들 80%가 대학 나온다는 지금이랑 국민의식 수준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도 국민 수준 안 높아졌어. 지금 국민의식 수준하고 조선시대 때 그 개돼지 같았던 백성들하고 국민의식 수준이 똑같단 말이야 지금. 당시 그 이쁜 그 우리 보름이 공개 처형시키자고 서명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솔직히 지금 이 유튜브 영상에 시청자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제 물음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들이 광우병 선동 사건 가지고 그 어리석은 대중들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때 사람들을 무지했다고 중세 사람들, 백성들 그 비난할 자격이 있으세요? 뭐 인민, 군중, 뭐 폭동, 횃불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지식인, 깨시민 코스프레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다는 거지. 보름이 공개 처형시키자고 서명했던 분들 그 60만 명 중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한 명이라면 깨시민 코스프레 할 자격이 솔직히 없다라는 걸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내 말은.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면 이 나라, 내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우리 남자라는 호구 생명체들, 보수나 우파라는 머저리들을 볼 때마다 정말 깝깝합니다. 저쪽은 물러서면 저쪽은 뒤로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서고 잘못을 인정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엄청나게 뻔뻔하게 굴면서 온갖 자극적인 소스로 자기 편은 똘똘 뭉치고 중립적인 그 애매한 개돼지들까지 이제 빡빡 선동해갖고 긁어 모아와가지고 국가 사회를 하루라도 빠르게 전복시키려고 저쪽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웰빙 보수, 웰빙 우파 그 고상한 국민들 한번 보세요. 이래서 너는 안 돼. 저래서 너는 안 돼. 뭐 너는 스펙이 없어서 우파를 대변하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이수혁 30만 뭐 김보름 사건 뭐 60만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진짜 소름도 안 돋으세요? 깨알같이 또 팩트 있죠. 노선영 씨가 전라도 출신이고 이런 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을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저쪽 사람들 단합되는 거 보면서 이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도 뭔가 좀 살벌하게 느끼는 게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격론을 내세우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볼 때 분명 윤서인 작가는 꽃미남도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그 윤서인 작가님이 또 드래곤볼 작가나 원피스 작가처럼 저도 참 재밌게 봤던 만화인데 원피스는 안 봤지만 이제 본업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신 분이 아닌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윤서인 작가님이 타이틀 어떤 폼 나는 타이틀이 없을 수도 있죠. 뭐 100만 부 1000만 부 판매 윤서인 작가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대표작이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윤서인 작가가 그 소형 만화 작가 그래 서민이라서 그래서 그게 좀 어떻냐고 여러분들. 일반인이지만 비록 일반인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대로 매력 있는 본인의 의견과 색깔을 내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유의미한 팬덤을 모았습니다. 그 유튜브 구독자 벌써 10만이 넘었다면서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SNS 인기 스타는 꼭 뭐 재산이 몇십억 이상 돼야 되고 키는 190 이상의 뭐 학벌은 스카이 학벌 이상만 돼야 되고 뭐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격이라는 걸 남한테 부여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인들조차도 내 유튜브 보는 시청자분들도 스카이 대생보다는 비스카이 대생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비율적으로. 왜 본인들조차 상처와 패배감을 안고 있는 분야를 가지고 남들한테까지 무자비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냐는 겁니다. 그 패배감에서 벗어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노력 좀 덜 했던 거 나도 압니다. 나도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보다 못난 인간들 밑에서 자발적인 노예 생활만 하고 사부노열만 할 겁니까? 그 계속 그 상처를 안고 살 거예요. 상처가 우리가 비록 있지만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학벌이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재산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 취급, 인간 대우 못 받는 게 마땅한 겁니까? 진짜? 이 가끔씩 우리 보수 성향 어떤 청년 보수들이 많이 보이는 뭐 어떤 그런 커뮤니티들을 보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놀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 취급 못 받고 노예 취급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과연 진심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걸까? 그 사람들 가슴 속에 그 열등감과 상처가 없을까? 진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펙이 좀 모자라다고 해서 노예 대접 받아도 되고 그런 겁니까? 평생 가슴 속에 그렇게 피멍만 안고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수능 실패하셨던 19살, 20살 그때 그 시절 마인드로
40살, 50살까지 계속 살아가실 거냐고.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중하다고. 내가 그래서 내 유튜브에서 설사 그게 가식적인 말, 이상적인 말일지 몰라도 내 유튜브에서 누누이 말하잖아. 유튜버 형은 절대로 사람을 볼 때 그런 스펙과 학벌 가지고 사람 차별 안 한다고. 여러분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니들이 바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말하고 요구하세요. 정부 비판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고졸, 중졸이라도 초졸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재벌도 한 표, 고시 수석 합격자도 한 표, 그리고 니도 한 표입니다. 니도. 권리가 똑같단 말이야,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소중한 그 객체인 만큼 남들도, 윤서인도 존중을 좀 해주자는 겁니다. 누가 당당하게 자기 생각 올바른 표현을 하면 박수 한번 쳐주라는 겁니다. 뭐 이래서 이 사람 쳐내고 저래서 저 사람 쳐내고 뭐 나는 방구석에만 앉아갖고 저 사람은 토론을 잘 못하네 어쩌네 뭐 지적으로 이게 뭐 기술이 모자라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면. 이래서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저래서 쳐내면 마지막에 네가 내쳐질 때는 너를 위해서, 네 이익을 위해서 함께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알겠죠. 나는 그래서 윤서인 작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윤서인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윤 작가를 응원은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응원은 못해도 되는데 최소한 그 사람이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생각 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쪽박은 깨지 말자고. 이 정도면 아주 내가 정확하게 좋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윤서인 작가가 종종 보여주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고 북한에 대해서 또 저만큼 개념찬 발언들 취해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바깥에서 뭐 물구나무를 서든 옆구르기를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정도면, 이 정도 관점에서 우리랑 의견이 같다면 그걸로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윽튜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윽튜브. 솔직히 이 친구는 우리 문자 좀 읽으신 분들은 좀 찝찝하게 거리를 두고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윽튜브를 볼 때 이제 페미니스트들 까는 건 참 마음에 들었는데 뭐 편집해나갖고 말하는 것도 일단은 듣기 시원시원했고 편집발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듣기도 좋았고 뭐 다 좋았는데 뭐 이제 그놈의 뭐 그 특유의 뭐 머파리, 뭐 땡땡땡파리 같은 그런 양아치 느낌, 이제 특유의 싼티, 이제 직업 비하될까봐 내가 땡땡 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친구는 좀 약간 양아치였죠, 솔직히. 이제 뭐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오래 하면서 뭐 어그로를 끌었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천박하고 경박하게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몸에 깊이 배었던 친구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좋은 말을 해주는 영상들도 있었지만 또 사실 안 좋은 영상도 많았죠. 본인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뒤로는 특히 뭔가 좀 모호한 스탠스도 취했습니다. 쉽게 돈 버는 맛에 젖어든 거죠, 본인도. 그리고 또 뭐 인터넷을 보니까 뭐 윽튜브 본인도 이제 뭐 고졸이라던가 뭐 이러는 것 같던데 그 사람 뒷조사를 하신 분들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뭐 그 지진 났던 한동대였나 뭐 학생들 지잡대라고 욕한 적도 있었고, 그런 건 분명히 나쁜 행동이죠. 뭐 나이 많으신 우파 할아버지들, 태극기 할아버지들 까기도 했고, 저는 이거는 이제 윽튜브를 굉장히 나쁘게 봤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중립적인 척 여성표 끌어모으면서 최대한 돈 더 많이 벌어보려고 혈안이 됐던 인물입니다. 사실 이제 우파적인 인물로서 비교하자면 윤서인 씨에 비해서는 훨씬 수준이 낮고 이제 확고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던 친구가 바로 윽튜브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우파로서의 색깔은 좀 많이 약했죠. 반패미 그거 하나는 좋았지만. 그리고 또 윽튜브가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거 보면 천안함 뭐 연평도 발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도 좀 뭐 화가 나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그 여러분들 유튜버가 나이가 되게 많다고 혹시 이 영상으로 처음 저를 접한 분들은 제가 나이가 많은 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버도 나이가 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친구들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군대를 뭐 좀 늦게 가고 이래 입대 시기에 따라서 이제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군 생활을 하던 제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또 뭐 공부하고 이런 대학교 특성상 군대를 늦게 가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이제 연평도 도발 때 말년 휴가가 잘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제 친구 중에. 특히 또 안타깝게도 천안함 사건 때는 제 친구가 죽은 친구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까지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이제 술자리에서 제 오랜 그 초중고등학교 동기를 통해서 이제 다 크고 나서 만났던 술자리에서 몇 번 만났던 친구인데, 그 이제 제 친구가 천안함에서 이제 죽은 적도 있어요. 그 동갑의 친구가.
그래서 뭐 제가 북한 새끼들을 매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진짜 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좀 내 영혼을 빼놓고 유체 이탈 화법으로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정말 놀랍게도 윽튜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노를 진짜 조금만 좀 걷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윽튜브를 싫어하신다면 100% 용서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 50%만 우리가 어금니에 힘을 빼고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윽튜브, 윽머라는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좀 나이에 비해서 철이 없었던 한 개인일 뿐입니다. 물론 페이스북 진로 유튜브로 엄청난 돈을 거머쥐기도 했고 한때나마 잠시 온라인 공간을 풍미했던 인물인 건 맞지만 결국은 그래봤자 30대의 그런 철없었던 청년일 뿐이에요. 뭔가 자기가 오프라인에서 대단한 학벌이나 스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냐. 윽머 따위보다도 훨씬 거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까? 공직자,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훨씬 거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역고손이 맞대응이니 하는 저쪽의 호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 의원의 부동산 투기, 모 의원의 자기 지인 아들 재판 도와준다고 판사한테 외압 넣고 청탁하는 거, 모 언론인이 후배 폭행하고 뺑소니, 여직원들과의 불륜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 여러분들 윽머라는 사람은 그냥 철없는 개인 총각이지 인터넷 어그로로 일시적으로 분에 넘치는 소득을 이제 뭐 몇 달 혹은 1, 2년 거머쥐다가 그냥 미쳐서 자폭해버린 단순 사건에 불과합니다. 별로 여기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 친구가 유튜브에서 굉장한 유명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10일 전만 해도 이 사람의 온라인상에서의 권력은 굉장했죠. 이 친구한테 한번 이 친구 한번 섭외해 보려고, 이 친구한테 잘 보여보려고, 자기 유튜브 채널 언급 한 번만 해달라고 빌빌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옛날 지 잘못으로 이제 죽고 나니까 그 시체를 짓밟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또 윽튜브가 추했던 거랑은 별개로 이것도 너무 이제 추하고 잔인하다는 겁니다. 윽튜브 사건을 제가 며칠 전에 다뤘더라면 저 역시 조회수를 엄청나게 뽑아 올렸을 겁니다. 좋았겠죠. 하지만 저는 저런 것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진짜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같이 멍석마리에서 그 친구를 두들겨 패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이제 과거에 개인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심한 모욕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들도 많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서 법적으로 알아서 윽튜브가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거를 옹호할 수는 절대 없겠죠. 분명 이제 질이 안 좋았던 친구였던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한 개인이 페이스북 DC인사이드에서 이제 고작 악플을 끄적였던 사건을 가지고 공중파 언론까지 나서서 보도를 하고 10년 전 댓글까지 이잡듯이 뒤져갖고 다 같이 조져드는 게,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조직적인 배후 뭔가가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여러분들 의기가 바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철없이 조롱한 그 옛날 사건에서 제 친구가 죽기도 했죠.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이런 인간을 쉴드 쳐주느라 내 시청자들하고 다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제 미워하실 분들은 계속 미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좀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조금이라도 이제 우파 냄새 풍기는 애들, 반페미의 냄새를 풍기던 스피커들이 하나 둘씩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좀 훨씬 스케일이 크고 성질이 다른 좀 성숙한 얘기죠, 여러분들. 단순 쉴드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미니스트들을 까더라도 내가 까는 것보다 의기가 까는 게 우리 1, 20대 급식 학식 동생들한테 영향력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의기가 저보다 유튜브에서 그 영향력이 수십 배, 수백 배 큰 인물이었죠. 또 문재인 정부가 예비군 개같이 대우하던 거나 또 정책적으로 각종 똥을 싸는 거, 제가 전문적인 논문을 한 부 뽑아내는 것보다 의기가 그냥 가볍고 신랄하게 조롱 한번 질펀하게 하는 게 1, 20대 동생들한테는 영향력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학생들 입맛에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맛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그 사람만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나는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인간이라도 괜찮다고. 약팔이 장사꾼 양아치라도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무능한 한국당의 지도부를 보고 있자면 두 정권이나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야당 생활 한번 하게 됐다고 공중파 언론에서 지그 세력 하나도 없이 싹 다 쫓겨나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투쟁력도 없고 민간인 일개 민간인 유튜버들의 목소리에만 기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쪽 아저씨들을 볼 때 화가 난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부에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그 당파 싸움 당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명박 대통령도 좋은 점은 좋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점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당권 경쟁하려고 싸우고 있는 그 저 엘리트 노땅 영감님 아재들을 볼 때마다 진짜로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왜 협력을 못하나 이 인간들은. 그거 말입니다. 당파 싸움만 하잖아. 당파 싸움만. 협력을 해야지. 협력을. 외부의 적을 만나면 내부가 결속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이 권력에 미쳐가지고 이기적이라 가지고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 PC충들이 미운 거랑은 한참 다른 의미로 정말 이쪽 사람들도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혐오스럽다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내 유튜브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파, 강력한 우파 네티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당 비판 좀 해달라고. 한국당 잘못하는 거 좀 까달라고. 얼마나 이분들이 안타까운 그 성숙한 마음에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내 유튜브 시청자들 결국 이쪽 이 빌어먹을 당에 표를 주기는 줍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비판해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답답하다는 거죠. 고칠 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많은 이제 병신 같았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한국당 그러니 무능한 그 한국당 아저씨 꼰대 아저씨들보다는 차라리 의기 같은 인간들 한두 명이 더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좀 그러니까 쟤는 공직자라든지 국민의 대표는 아니고 일개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의기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네티즌이었어요. 얘는 네티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한복판에서 저 인간이 똥을 싸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20대한테 주목을 끌고 인기를 누리던 친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식과 위선을 비판해 준다면 저는 기꺼이 그런 인간의 손이라도 잡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윽튜브에 대한 이야기는 윤서인 작가에 대해서 제가 호의적으로 얘기할 때랑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교양 있는 시청자분들이 의기 사건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훨씬 눈살이 찌푸려지실 겁니다. 나쁜 말들 많이 했죠. 천안함 연평도 또 뭐 태극기 부대 이런 거 뭐 우파 보수 우파 할아버지들 욕하고 이러는 거는 솔직히 미친 놈입니다. 이제 또 개개 인간의 어떤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은원 관계들은 이제 본인이 책임질 때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 손조차 빌리는 게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한당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여러분들. 그 이런 놈들 손조차 절실합니다. 자한당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죠.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금 진짜로 대한민국이 나라가 진짜 좆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그 몰락한 경제 상황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제 유튜브에서 요거 다뤘죠, 여러분들. 얘네들 전부 다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떵떵거리고 살던 나라들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그 국토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베네수엘라는 기름이 나고 브라질에도 지하 자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무능한 정부, 포퓰리즘 정부 인기 좋다고 몇 번 연거푸 뽑아주니까 나라가 10몇 년 만에 그 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밥을 굶고 있고 썩은 고기를 시장에서 사 먹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 상황에 거의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입구까지. 이미 입구 안으로 발을 한 발짝 들여섰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뒤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곧 죽어도 북한이 먼저인 정부, 평생 대한민국에서 세금 납부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짊어진 대한민국 군필 남성들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전 정부에서 그래도 건실하게 운영해온 국가재정, 지들 마음대로 툭하면 몇십조 나라 곳간 풀어제끼면서 남의 돈으로 지들이 인심 쓰고 표 얻는데 다 나라 곳간을 풀어버리는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도 똑같이 너무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청년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나이 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동생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볼 때 우리 1, 20대 동생들이 볼 때 이제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 세상이 지금 왔죠. 대가리가 얘들도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하자고 그렇게 큰 소리 쳐대던 청년들이 대가리가 지금 반쯤 깨지기는 깨진 세상이 왔습니다. 얘들도 지금 아리송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재앙이가 자한당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얘네들 표 가지고 와야죠. 얘네들 표 가지고 와야죠.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들한테는 논문과 연설로는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어린 동생들한테는. 애기들 마음을 잘 홀리는 이런 양아치들이 필요하고 먼저 얘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좌파의 이중성과 모순, 페미의 토악질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수준 높은 글들을 읽어줘도 동생들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정교조한테 세뇌되었던 아이들이 중립적으로 돌아섰을 때 바로 이때부터가 각종 팩트와 논리들을 먹일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중환자가 있으면 일단 링거부터 꽂고 바로 밥 먹이면 큰일 나죠. 체력이 회복됨에 따라서 미음과 죽을 먼저 먹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전문적인 글들, 논문들, 밥과 고기를 먹여서 건강을 되찾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병든 어린 세대들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대 남자들 보면 또 의외로 엄청 정신도 많이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거창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제 관점에서는 이만큼 시야를 넓고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진짜로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다가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서 저짝 사람들이 이기면요. 이 무능한 한국당의 꼰대 아저씨들 또 패배하면 그때 어떡할 겁니까? 무능하긴 무능한데 이 사람들이라도 없으면 국회에서 단독으로 지들이 저쪽 애들이 그거 막 단독으로 법안 통과시킬 때 이 무능한 한국당 꼰대들 없으면 그 누가 반대할 겁니까? 유튜브에서 SNS에서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국당을 절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성숙하고 거대한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 120명 아저씨들 진짜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무릎 꿇고 나한테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특강 들어야 돼, 진짜. 근데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대한민국 우파 국민 지지자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성숙한 의미에서 땅바닥에 침 뱉는 심정으로 한국당 꼰대들한테 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이 좀 그 지지를 감사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도 스스로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음 총선에서 저짝 사람들이 이기면 진짜 나라 좆됩니다, 여러분들. 문재양이 결국 개돼지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개헌이라도 하면 여러분들 어떡할 겁니까? 재앙이가 2선 대통령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혹은 재앙이 다음에 원숭이나 그런 기타 2호 태풍이 들어서면요. 그때도 대한민국이 버틸까요? 그때도 주한미군이 계속 이제 영원할 것 같고 과연 그때까지도 한미일 삼각동맹이 계속 정상적으로 버텨줄 것 같습니까? 국내 대기업들과 경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과연 그때까지도 10년, 15년 뒤까지도 버텨줄 것 같습니까? 좆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이번 정권 때도 주한미군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똑똑한 분들. 우리 뭐 밀리터리 덕후 우리 형보다도 이제 군사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우리 똑똑한 학생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문재양 정권 2, 3년 동안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군인들을 내가 비하하는 발언이 절대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의미에서 사회 종합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솔직히 한국이 버텼을 것 같으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미국이 없었더라도? 정문 열어줬습니다. 북한 중국한테 정문 진작에 열어줬다고. 미국 없었으면, 우리가 중립국이었으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당신은 바보고 이거를 이해한다면 당신도 지식인입니다. 윤서인 작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서인 작가가 싫더라도 본론으로 돌아가서 윤 작가가 싫더라도 이제 조금만 욕을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욕을 하시고 이제 의기는 싫으면 뭐 욕 많이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 어금니에 한 50%만 힘을 빼주세요.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에는 지금 우파에는 목소리, 확성기, 스피커가 너무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양아치들 많이 나와도 된다니까. 의기 같은 양아치들이, 윤서인 작가 같은 이제 힘없는 이런 우리 일반인들이, 보수 농객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니까. 의기 같은 양아치도 더 많이 나와도 된다고.
이런 잣대 저런 잣대로 그래도 이쪽 목소리 반페미 목소리 내주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다가는 진짜 아무도 안 남게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수혁 사건에서 그 페미니스트 개돼지들이 하룻밤새 30만 명 화력 지원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거를 보면 땅바닥에 침 한 번 뱉고 기절한 응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이건 너무 거창합니까, 진짜 여러분들? 근데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 그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무슨 유튜버로서의 경쟁이니 조회수 어그로 대결하고 이런 거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상식적인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쉬운 놈들 손까지 다 빌리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응원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나서서 쪽박을 깨지는 말자라고 말입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 볼 때도 이런 심경으로 좀 봐주세요. 그 어떻게 한 인간의 생각이 100% 일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70% 일치한다면 괜찮다니까 그거. 우리가 너와 나와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과 당신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 당파 싸움 내부 분열의 본능을 이겨내야 돼요. 니 편 내 편 가르는 거 그만하자고요. 물론 그 우리 응모 씨가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자극적인 태도, 모호한 중립적인 태도만 취하면서 이쪽 저쪽 양쪽 표 진짜 돈만 빨아먹으려는 짓거리를 계속하면 진짜 인간으로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기는 하겠죠. 지금도 정말 많이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반패미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이 사람을 진짜 많이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또 문재인 정부 대해서 잘못한 거 비판도 몇 번 했고요. 그 친구가. 그 저는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빌어먹을 여성부와 페미년들 대갈통만 깨부술 수 있으면 진짜 악마하고도 저는 손을 잡겠습니다. 종북만 빼고요. 그래서 이제 응모의 영상을 보면서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많았지만 제가 따로 비판하는 영상은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기를 제 유튜브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지금 처음이죠. 저는 그런 조회수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 특히 이번처럼 이제 저 친구들의 약점, 과거사가 들춰졌을 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짓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유튜버 원래 인간성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점잖거든요, 진짜. 이런 일개 네티즌 개인의 과거사와 악플보다 여러분들 훨씬 크고 중요한 더러운 사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윽튜브 따위를 욕할 때 욕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큰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재판 개입, 역겨운 모 언론인의 내로남불, 남 욕할 때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더니 지가 당하고 나니까 맞고서 2차 가야 하는 인간. 이 맛 헬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덮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이 솔직히 윽튜브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사건이고 팩트잖아요. 이런 걸로 공중파가 덮여서는 안 된다고. 대중들이 눈가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투쟁력이 없는 무능한 한국당 꼰대들 보십시오. 제 유튜브에 오는 애국 우파 시청자들조차도 한국당 욕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나 그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의미에서 욕을 하는지 압니다. 그 사람들이 간첩이라서 한국당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안타까운 의미에서 한국당을 욕하시는 거죠. 이 투쟁력 없는 무능한 한국당 꼰대들, 부동산 투기 사건, 재판 개입 사건, 역겨운 모 언론인의 내로남불 사건, 또 흐지부지 넘어갈 게 걱정됩니다. 솔직히 유튜버가 한국당 꼬라지를 보면.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젊은 층 상태로 확성기 역할을 해주는 윽튜버 같은 이런 놈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모 의원의 그 부동산 투기 사건, 또 모 언론인의 그 내로남불 사건 이런 것도 윽튜브가 다뤄줬더라면 청소년들한테 팩트를 떠먹이가 앞으로 저 같은 사람들이 팩트를 떠먹이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한당이 유능하다면 이런 인간들의 손을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의 보수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국민 지지자들보다도 수준이 한참 더 낮고 너무나도 무능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들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략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니까.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윽튜브에 대한 윽튜브에 대한 최종 요약, 오늘 영상의 클로징 멘트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들어주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이런 애를 짓밟을 힘과 정력이 있으면 나는 저쪽 인간들 한 번이라도 더 치는 데 쓰겠다. 보수니 우파니 자격론 이거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누구나 나팔수가 될 수 있고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한다. 민주주의 선거란 결국 표 싸움, 인기 싸움이고 머리수 싸움이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결국 인기 투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골빈 사람도 한 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표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 없는 한 표 한 표를 모아오기 위해서 어떤 사람 손도 빌려야 되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눈과 가슴, 선입견을 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대충 비슷한 발언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응원은 안 해도 되지만 쪽박은 깨지 말고 냅두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진짜 위험한 순간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긴 영상을 진짜 지금 40분 동안 논스톱으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무편집으로 이렇게 마쳤습니다. 대본에는 안 썼지만 제가 뭐 따로 그런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 보수 유튜버나 이런 논객들을 보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누구는 싫다, 누구는 좋다,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정말 웬만큼 미친 소리를 하는 인간이 아니라면 그 진짜 딱 이겁니다. 응원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고 냅두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진짜로 그 위험한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사건들 지금 보고 계시죠? 뭐 베네수엘라는 지금 벌써 두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선진국 미국하고 선진국들은 현 대통령 마두로 인정 안 하고 뭐 후안 과이도 그 국회의장 인정한다 하고 이랬는데, 그 진짜로 그 반페미니스트 뭐 문재인 정부 못하는 거 뭐 한두 개 뭐 비전문적으로 까더라도 윽튜버 같은 사람 지금 한두 명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짜 그만큼 대한민국이 위험한 순간 직전까지 와 있고, 이제 그런 인간들을 응원은 안 하셔도 되지만 개인의 자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우파 뭐 애국 우파 국민들이라면 이제 그런 인간들 쪽박은 깨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두자는 겁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솔직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분 동안 이제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몇 분이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 잘 합치고 설사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 협력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뭐 반공 뭐 이런 거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질서를 한번 우리 꼭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반공 이제 반북 이제 종북 세력들 척결하고 요 정도에서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설사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제 협력이라는 걸 해보자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본능, 그 정치질, 우리 오버워치 롤,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잘 아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치질 본능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한번 멋지게 협력해가지고 자유대한민국 끝까지 지켜나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